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이죠. 어쨌거나 전직 대통령이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예의냐? 지금 당장 할 거는 이 문재인 일가와 관련한 수많은, 제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지금부터라도 뭐 1시간 이상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일가의 비리, 의혹들, 권력 사유와 청와대 사유와 그런 것도 있고, 특히 특활비 유용 의혹. 만약에 특활비 유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벌써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문재인 쪽에서. 그런데 2년 전부터 특활비 의혹이 그렇게 있고, 이번에 5천만 원 보자기에 싸서 뭐 이상한 방법으로 문다에게 보낸 것도 특활비 잔금 아니냐. 저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많은 평론가들이 그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단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지금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태국 이주, 문다시 태국 이주와 관련한 뇌물죄, 억대 뇌물죄, 그러면 나중에 특가법으로 하면은 징역 10년 이상을 받을 수도 있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친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만 지금 합해서 세 번 이렇게 때로 뭐 기자회견을 해서 뭐 반발을 하고 했는데, 전직 대통령이란 문재인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전에 자기를 뭐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또 서면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뭐 무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너무 사안이 중대하고, 뇌물 의혹까지 생기고, 그리고 청와대의 한 20명 정도가 검찰에 소환이 됐죠. 이 뇌물 혐의로. 심지어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다 소환됐습니다. 인사수석도 소환되고, 그리고 친인척 관리 담당자 또 소환됐다가 또 27일날 또 소환되고.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청와대를 사유화했다.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뭐 이야기를 해야죠.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은 내 불찰이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은 뭐 당당히 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누구처럼 이 통치권 차원이라고 하든지, 뭐 일부는 통치 차원이라고 하든지,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이런 거 뭐 뭔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게 열었느냐?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의 이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 사람들이 어제 쭉 양산, 평산마을로 몰려갔죠. 뭐 문재인에게 간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오라고 그래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마치 무슨 뭐 국정을 논의하는 것처럼 테이블 놓고 머리 맞대고 앉아 사진을 공개를 했던데, 거기서, 자, 문제는 청와대가 나왔습니다. 김영진이 대책위원장입니다. 김영진이 이제 전한 말인데, 문재인이 그 청와대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하고 나한테도 이러는데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느냐. 이게 청와대입니다.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이제 같은 이 결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렇고 나도 지은 죄도 없는데, 그 대선에 출마했고 야당 대표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이재명에게도 검찰이 이렇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대통령을 지낸 자기에게도 없는 죄를 막 뒤집어 씌우는데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느냐. 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데, 저거 마치 무슨 이 국정 논의하는 자리 같죠. 그게 아니고, 문재인 저기 가운데 앉아있고, 여기 맞은편에 김영진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빠져나가지? 우리 죄 지은 거 지금 검찰이 소환할 텐데,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저희 가서 저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저 다 민주당 의원들이죠. 그래서 겨우 문재인이 한다는 말이, 이재명
그리고 나에게 이러는데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느냐, 검찰이. 국민 중에서 검사들 이렇게 만나서 조사받아본 국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검찰에 불려가는 거죠. 어제 지금 이 사람들은 문재인, 이재명은 죄가 있어도 검찰이 오래도 잘 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그리고 검찰 개혁이 아직 미진해서 그렇다. 또 검찰 개혁 타령을 합니다. 그럼 본인이 5년 동안 임기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아직도 검찰 개혁 자기를 이제 수사하니까는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별건 수사를 막 하고 있다. 아니 워낙 이렇게 저질러 놓은 일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이 문다의 태국 이주하는 거를 수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특활비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수사 안 합니까? 문다혜에게 청와대 참모들 유송하나 양인했어 이런 사람들이 막 통보낸 것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경호처, 태국까지 파견된 경호처 직원 계좌로 수천만 원 보내가지고 그게 또 한국에서 어디서 빠져나가고, 이 친인척 관리 담당하라고 이렇게 뽑아놓은 사람 신우석 전 행정관이죠. 지금 조국당의 사무부총장으로 있는, 거기 친인척 관리하라고 감시하라고 하니까는 감시는커녕 태국에 가가지고 문다의 살집 알아봐주고, 이 문제가 되니까 이상직하고 연간 85차례 통화해가지고 사태 수습하고, 이런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태국 이주 특혜 채용만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런데 별건 수사를 한다고 하고, 검찰이 탄압을 한다고 하고, 이게 지금 전직 대통령이 앉아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다고. 문재인도 문제지만은 저기 가서 쭉 앉아있는 10명의 국회의원들, 양창까지 갈 때, 지금 또 정기국회 아니었던가요? 정기국회 시작 기간 들어갔죠? 세배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추석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추석 떡값 480만 원인가 나왔다. 그건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국회의원들이 저기 가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습을 계속 지켜볼 것이냐. 저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조심스러워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본인이 이 재임 중에 이를 가오를 반성을 하고 좀 어떻게 국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일이 있었다든가 이런 해명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런 거는. 지금은 저렇게 국정 국회 활동을 해야 되는 의원들을 쭉 불러다 놓고 자기 살려고 친문 국회의원들도 쫙 3번이나 떼지어서 기자회견 하게 하고, 고민정 같은 본인의 입 내세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리고 조국 같은 범죄자, 곧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은 구속이 돼야 되는 조국 같은 사람 또 이렇게 부추겨서 총선에서 비례 정당 만들도록 사실상 부추기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전직 대통령 예우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드러난 혐의들 이들을 덮을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에 대한 단죄가 본 궤도에 올랐었다고 하면은 문재인이 저지른 그런 위법 혐의들에 대한 단죄도 법대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더 혼란스러워지죠. 이 반발하는 방법이 이제 정치적으로 반발을 할 테니까
그러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칠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순서대로 법원이 김명수 체제의 잔재 때문에 제대로 못했으면 그 수사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되고,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전 총장의 수사 막아서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으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사실 정치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 사람은 용산 참모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입니다.